네, 반갑습니다. 이번 4세션 이주민 분야 좌장을 맡게 된 우석대학교 이성희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주민 인권과 정책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이시자 전라북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회 이지훈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요셉 노동자집 김호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김은강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우리 설동훈 교수님의 발표 후 관련 주제로 네 분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창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세션은 4시까지 진행입니다. 우리 발표자님 또 토론자님 시간을 감안해 주시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면에 모니터를 준비했으니 관련 자료를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함양이 동시에 진행되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좋은 의견, 질문 등이 있으면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님께서 이주민 인권과 정책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주민 인권과 정책 지원 방향입니다. 전라북도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권 실태, 그 다음에 정책,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 개선 방향을 모색을 한다는 것이죠. 외국인 주민입니다. 외국인 주민 전국과 전라북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거의 절반 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외국인 주민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주민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 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의 한국 생활 고충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전라북도 고유 조사가 있으면 전라북도 고유 조사를 소개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어려운 점이 없다라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라고 물었을 때 없다라는 분들이 대략 30%가량 되고 70%가량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렵다라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높고, 그 다음에 외로움, 언어 문제 이렇습니다. 이주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또 한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와 같은 차별의 경험인데요. 외국인은 4.1%, 귀화 허가자는 5.1%, 4 내지 5%는 차별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아까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개념에
맞추어서 조사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조사를 보면 힘든 점이 없다라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좀 힘든 점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힘든 점 중에서 한국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외로운 점, 경제적 문제는 좀 덜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고용허가제로 온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꽤 높습니다. 물론 노동 시간이 길다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숙소 문제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북부에서 스리랑카 출신 한 이주민 여성 노동자가 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숙사를 완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축산업이나 어업의 경우 좀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임시가건물이라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13.9%, 제조업, 농축은 무려 28.1%가량이 됩니다. 저걸 방치한 것이 문제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는 숙소 제공은 이루어져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하고 조금씩 다르죠. 여기에서 보면 차별 경험이 있다가 이 통계청 조사인데 외국인은 20%, 귀화허가자는 24%가량 나옵니다. 출신국, 한국어 능력, 외모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차별 당한 경험과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평균입니다. 항상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해서 1, 2, 3, 4, 5로 보면 2.46, 다시 말하면 가끔 그렇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에 분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도 다름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민 여성이 차별당한 경험을 보게 되면 전혀 없다, 언어비하, 전혀 없다에 주목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나친 사생활 질문, 언어비하, 기분 나쁜 시선이 상대적으로 20% 이상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오고요. 무시와 불신이 10% 이상 이렇습니다. 그래 나머지 무례하거나 똑똑하거나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 이상,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경우 같으면 거의 17% 가량이 그와 같은 경험, 지나친 사생활을 질문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올해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세류미비 이주민,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억제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 검사, 무료 진료, 백신도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혐오와 차별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감염병을 옮길 위험이 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보면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상봉을 못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 동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래서 휴가를 받거나 하면 집에도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전혀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장기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인간적으로 하여튼 어려움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몇 년 2019년인가요?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일반 한국인 가정에 비해서 이주민 가정의 가정폭력 비율이 10배가량 된다. 10배 이상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언론 지면을 통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통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조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인 것은 이주 여성 쉼터에 찾아온 여성들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 비유를 하자라면 그 병원에서 그 유병률을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조사를 하면 아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조사는 엉터리 조사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그 가정폭력을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일반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 남편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10.9%였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 가족 대상 조사에서 19.3%, 대략 2배 가까이 되죠.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배 안 된다고 안심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법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있는데, 흔히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만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할 때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이런 걸 기준으로 쭉 보면 정서적 폭력은 약간 높죠. 신체적 폭력도 한 2배는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성적 폭력은 오히려 이주민들이 낮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목할 게 경제적 폭력입니다. 경제적 폭력은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가정 경제를 하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다든가 아니면 용돈을 제대로 안 준다라는 건데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1.2%와 11.5%. 2016년 조사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한 5배. 그래서 가정 내 민주화라고 하나요? 이런 점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라면 이주민의 경제적 가정폭력 비율이 일반 한국인보다 높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경제폭력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녀의 학교 폭력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만 조사를 한 겁니다. 6.6%가 있다라고 나왔고요. 전라북도 시군별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표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수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5% 전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인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이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 내 전파보다는 공장에서 옮겨가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또는 출신국별 외국인 노동자 간 접촉, 그다음에 주거가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기숙사 생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리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폐쇄 구조에 의해서 집단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한테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폐쇄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우선 그래서 두 가지 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권을 고려할 때 감염되었을 경우 즉시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네트워크의 한계, 뜻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국 시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내국인과 동일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미비 이주민은 까딱 방치, 불법 체류자를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안전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거리 차별 경험을 심하게 겪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적으로 약자가 크게 그 피해를 입는다라는 뭐 일종의 사회과학적인 그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민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제도의 법적 근거가 있고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정책 대상별 시책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지원 기준을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내국인 이주민을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정책 중에서 이주민 중에서 결혼 이민자는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을 하고요.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중에 몇 개만 뽑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 전라북도 시군은 주민과 그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용어는 아까 저렇게 했었는데요. 전라북도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인데 두 번째 기준 한번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을 외국인 주민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한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차별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렇고요. 행안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등으로 한다라는데 국민을 자녀범 등으로 또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외국 출신 이주민이든 아니면 글로벌 주민이든 뭐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국인 주민 정책 대상별 시책이 있고요.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은 이 자료집을 내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귀화자, 자녀, 외국 출신 자녀, 자녀는 중도 이국 자녀, 국내 출생 자녀 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촘촘한 정책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인권, 아까 차별만 봤지만 차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보호, 일할 수 있는 데서 그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정책도 잘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지원 기준에서는 내국인 기준 다문화 가족 그의 외국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이주민을 이렇게 구분하는 정책이 꼭 옳으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 자체가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복지 체제가 아직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새로운 이주민 정책의 방향입니다. 제가 자세히 적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목과 그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정책 현안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라면 도청이라든지 에서 이주민 혐오 차별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작업장 숙소 등에서 인권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시정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조직이 있죠. 중앙정부 조직은 있으나 지자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유학생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은 대학에 맡겨 놔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및 인권 담당 공무원이 없다라는 적거나 아니면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 태도 문제다라고 봅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80년의 광주를 떠올리게 하죠. 그 나라 출신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욱 더 가지고 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인구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미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주민 인구가 그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주민들의 인구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인구학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그들을 적절하게 처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민자 정착과 중도 입국 자녀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의 적응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비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한국어 교육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의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는 취업 희망자에게서는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과 가족 생활, 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혼율을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일반 한국인 가정의 이혼율보다 높다라는 점, 이혼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의 경우 어려움이 훨씬 크다라는 점, 특히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의 고충도 크다라는 점 등등해서 가족 생활 지원도 중요하고 자녀 학습 지원, 돌봄 지원 이런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주민 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혐오 문제, 폭력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혐오와 같은 것도 없애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잘 작동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절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 선진 한국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설동 교수님은 늘 이주민과 다문화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깊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인데 좋은 내용을 이렇게 시간이 짧은 것이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주민 인권 실태에 대해서 좀 실태를 소개를 해주셨고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우리 설동희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정책이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내용으로 7가지를 제시해 줬는데 아마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가장 우리 교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자를 하거나 내용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인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폭력의 경험이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이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뭐 또 다양한 우리 살고 있는 노동자 이런 문제들까지 유학생 문제까지 촘촘히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2의 홍성임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인권 친화적인 이주민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앞에서 발제를 해주신 설동훈 교수님의 이주민 인권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님의 그 통계 자료하고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그 토론문의 제목은 전라북도 인권 친화적인 이주민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민 현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주민이 전라북도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0년 12월 말에 법무부 출입국의 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204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19년에는 250만 명에 육박한 그런 숫자였지만 코로나 관계로 좀 하향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하고 2019년도에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거의 100% 정도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기간에 전라북도에 약 3만 1,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도표를 보면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4,5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들어온 그런 과정을 보면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 나라에 들어왔던 이유는 이주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받아들이면서 이주민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많이 모색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이유로 정책을 모색했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은 그 정책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도 5월에 외국인 정책위원회 개최로 다문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래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전환을 선포했고요. 2007년도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주관의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등 각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사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폭행, 그리고 사망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상습적인 착취, 임금 체불 등의 취약한 근로 환경과 열악한 주거 환경 및 사용주들의 무차별한 폭언, 폭행, 협박 등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혐오 사상이 깃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이주민 정책의 한계와 그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6년도부터 약 15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정책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이랄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없었지 않나라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원래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의해서 이주 노동자, 재동포, 난민 및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다문화 정책은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에 집중되어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외국인의 처우 기업 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제3차 2018년, 2020년까지 3차 그런 어떤 기본 계획법이 제안되었지만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 그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이외의 모든 체류 자격에서 가족 동반의 장기간 체류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이 보면은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3만 3천 명인데 이 중 약 27% 정도인 8,983명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앞에 제기했던 발제자님의 말씀대로 관련 담당 부서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서 혼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전북 지역의 다문화 이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다문화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약 8.2%, 다문화 혼인이 1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이혼 비율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하는 사례도 최근 10년간 약 6배 정도로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 이주 여성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및 진로, 심지어는 생계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족의 해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다문화 가족의 해체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류권 관련 문제를 전라북도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은 현재 전라북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적 취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진다는 생각을 듭니다. 구조적, 제도적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다 두드러졌고요. 특히 중국 출신자에 대한 혐오, 또 식당에서의 외국인 출입 금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이주민 공적 마스트 배제, 재난정보 전달의 불평등, 방역 단계 내용과 확진자 발생 조치 사항 등에 있어서 미흡하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명백한 인종차별로 이주민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주민의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고 바로 직결되는데요. 특히 불법 체류자 대상 이주민 건강권 보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라북도 이주민 정책 방향하고 과제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등 각 대상별로 각각의 준거법과 각각의 위원회별로 파편적, 분절적, 중복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문제가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주민 정책은 경제, 노동, 사회, 보건, 교육, 여성, 가족, 법과 문화, 정치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적이라는 그런 내용면에서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통합적,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추진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 추진 체계가 계속해서 지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주민 정책 지원 방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주민을 함께 살아갈 주민으로 포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주민의 정책은 양육과 교육, 취업, 근로, 의료와 주거 등 생활에 있어서 전 영역과 사회보장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포괄적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 극복과 선주민, 이주민과의 상해 사회 통합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이주민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선주민, 이주민과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으로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홍성님 의원님도 역시 전라북도의 전체 어떤 외국인 현황도 제시를 해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사각지대, 또 사각지대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짚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전라북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통합적으로, 그다음에 지원의 대상이 아닌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다음에 생활의 전면의 측면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포용의 문제, 통합으로. 그래서 아마 홍성희 의원님은 인권의 문제를 포용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지은 전라북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회장님이 이주민 인권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전라북도 다문화 이주민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토론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다문화 이주민 통화 시스템 관련돼서 중앙부처에 따른 다문화 이주민 지원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해보고요. 또 전라북도의 지원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이제 가족정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이민자 관점의 정책 지향점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227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에서 203개소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독립으로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24개소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에 있는 14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전주시의 1개소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보게 되면요. 법무부는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재환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과 상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재환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거든요. 근데 외국인 지원 시설 같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외국인 복지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역할이 중복되어지고 있다. 대상이 중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제 25개가 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는 운영 시설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법무부의 외국인 지원 시설의 경우에 법무부의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원 시설 설치가 법무부의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사업에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도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에 44개의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우리 국회의원이죠.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의 이제 사단법인 아시아 유여성센터의 이제 전주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개소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고요. 익산에서는 이제 전주교구 성요셉 근로자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적 근거를 이제 거스를 수 없겠죠. 행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전라북도만의 모델 개발이 좀 이렇게 구상될 필요가 있겠다고 좀 보여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이주민 플러스센터의 모델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연동시켜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강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주민센터는 이제 전주, 익산과 전주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개는 공간통합형으로 이제 익산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1개소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 활용용으로 전주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플러스센터에는 통역 상담원으로 이제 결혼 이민자가 상주해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상담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권 피해 등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해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이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에 그치기 때문에 뭐 인권 지원을 위한 활동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반인권적인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있는 부분은 뭐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국제협력과에서 평화협력적 관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티셔츠 판매 뭐 이런 부분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 잘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제협력과가 이민자 통합부서로 이제 시스템을 명확히 해가지고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일상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이렇게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주거 환경, 뭐 인권 등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해소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노동청과 고용지원센터의 협업과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전략부에서 이제 조직 체계상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안 발생할 때마다 이제 부처별로 담당 부서의 어떤 역할을 나눈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이 역할과 권한 등의 어떤 상당히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사안마다 대처하기보다는 시스템으로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로 좀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외국인만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관련해서도 유학생 유치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조직체계상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협력과에서 이를 다 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관하고 있지만 조직체계상이나 어떤 조직체계상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 시스템의 어떤 정비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외국인 주민의 의료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업무를 보건의료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와 차별 등 인권차별 논란이 발생했었죠. 일을 처리하는 이제 부서는 이제 보건의료과에서 담당해야 될지, 뭐 다양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해야 될지, 아니면 인권 담당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체계상 이를 명확하게 하고 통합적인 관리부서로서의 어떤 주체성의 어떤 문제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권 담당 부서의 역할과 권한 등도 함께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권 담당 부서의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분야의 실무자나 담당자는 있겠지만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주민에 관련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 담당 부서에 이런 각 분야별로 어떤 전문성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의 외국인 주민과 관련해서 인권부서의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이주민 다문화 관련해서 인권 정책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주민 관련 통합부서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협력과의 업무 담당자를 특정한 사람은 이제 인권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인권 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가족센터라고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어떤 전라북도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모색
뭐 이런 강화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내국인 가족도 포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정체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중심의 정책적 관점이 저희는 약화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다 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지방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노동 인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라북도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우리 그 전라북도만의 어떤 이민 어떤 정책 시스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외국인 복지센터 또는 외국인 주민센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 체계를 좀 더 확대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협력관의 이제 다문화 지원팀으로 이제 우리는 전라북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도 지원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와 시스템 속에서 권한과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시하고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를 두고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뭐 이주민 다문화 지원 본부를 둔다든지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앙정부가 이제 모델을 지금 현재 잘 개발해 놓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만의 모델을 만들고 다문화 이주민 인권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자, 이지윤 협회장님 감사하고요. 그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다문화 이주민 지원 정책이 그 이미자 관점의 정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또 중앙이 그것이 미처 갖춰지지 않으면 전라북도만의 어떤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주민 플러스 센터의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주 제안해 주신 게 이주민 다문화 지원 본부 이런 설치도 필요해서 좀 더 그 이주민들에 대한 그 촘촘한 그러한 그 정책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뭐 발제자 우리 설동원 교수님을 비롯한 그 토론분들도 다 그 현재 우리가 그 우리 전라북도 이 정책을 맡고 있는 국제 협력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 담당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정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면서 전라북도만의 모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 여성들 노동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라서 아마도 굉장히 좀 절실한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 송요셉 노동자 집의 김호철 사무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호철 송요셉 노동자 집 사무국장입니다. 뭐 이번 세션이 이제 이주민 관련 이주민 인권감원 정책 지원 방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주민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션이 마련된 이주민 관련 세션이 마련된 것도 내국인보단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주민들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세션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주민 중에서도 뭐 결혼 이주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 유학생, 기타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뭐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 뭐 제도, 법들이
지자체보다는 중앙부처 차원의 뭐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비롯된다고 해서 지자체가 그러면 뭐 할 일이 없냐,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여러 뭐 산업 업종별로 또 이주 노동자들이 나눠지는데, 요즘 저는 특별히 이제 도서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이제 신규 이주 노동자들이 입국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업 이주 노동자들 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라북 도내에는 이번 5월 말 기준으로 283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어업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이렇게 있고 10개가 아니고 총 11개의 섬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도 하나 빠졌습니다. 뭐 선유도, 말도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섬 이름을 쭉 적었는데, 물론 이 중에서 2017년 12월 새만금 방조제에서 이제 고군산 군도, 고군산 대교가 연결이 되면서 5개의 섬은 이제 차로 이동이 가능한 육지화된 섬이 되었고, 나머지 뭐 말도, 어청도, 계야도, 비안도, 위도 이렇게 명도까지 6곳은 여전히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인, 정말 말 그대로 도서인 곳인데요. 이곳에도 저희 이주 노동자들은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선이, 이제 저희가 상황을 파악을 하고 2014년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인 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는 매표소에 나와서 여객선을 타려고 하면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발권을 거부당하는, 아니면 사업주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사업주들이 항상 주장하는 섬 밖으로 나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뭐 이탈을 한다, 미등록 불법 체류자가 되려고 사업장 이탈을 하려고 나간다,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미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거나 이탈을 하면 사업주는 해당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법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섬 안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단순한 노동 문제이거나 뭐 진짜 인권 문제이거나 아니면 뭐 폭행이나 아니면 정말 일상생활이건 간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무단 결근을 하건 어쩌건 그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관련 부서에 나갈 수 있는, 군산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그나마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언론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문제 제기가 크게 되어가지고, 이제 작년 말부터는 그래도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여객선을 타고 나올 수 있다는 상황으로, 그래도 상황은 좀 변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서민들,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서민들은 여객선 운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 교고지에 대한 어떤 이동권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재원은 지자체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 지원 기준은 주소지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그 등록 체류지가 도서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여객선 운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면사무소에 가서 이거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경을 하거나 이 전입신고를 할 때 당연히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체류지 등록을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면 따로 면사무소에 가서 이 도서 여객선 운임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 스스로 본인이 가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사업주가 이거를 인식을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면사무소 가서 이거를 신청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사업주에게는 별 혜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당사자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 굳이 사업주는 할 필요성이나 해야 될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지원 정책은 있으나 이 정책이 사업주에게 의존되는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원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이제 모든 이주 노동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외국인에게도 이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도 제조업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다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농업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에 고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가입자가 안 되고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면서 지역 가입자 대상자가 되면서 지역 가입은 이제 이주 노동자 본인이 가입의 의무가 있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의무 가입이 되면서 이주 노동자는 지역 가입자로서 분류가 되고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등록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들을 맞고 있죠. 왜냐하면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입 지원을 받으면서 대부분 건강보험 콜센터에서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등록을 같이 해주는데 이게 자동이체 등록이 2개월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동이체가 해제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농업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되었던 것이 해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건강보험료를 체류기간 연장할 때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그거 다 확인이 돼서 그간 미납,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다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체류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한국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본국에 귀국하는 친구들조차도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으면 출국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인천공항에서. 건강보험료, 이제 더 이상 한국 생활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그간 건강보험료, 2019년 7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그 건강보험료를 다 납부해야만 인천공항에서 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었는데 다행히도 기존부터 이제 지역 가입자에게 농어촌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내국인에게는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감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외국인에게는 또 마침 적용이 되지 않다가 다행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어서 입법 예고를 해서 아마 7월 달부터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도 농어촌 지역 체류지 그러니까 체류지가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가 경감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주 노동자들 숙소 관련해서 아마 작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그 캄보디아인 속행 씨가 이제 사망 사건 이후 많은 외주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1월부터 관련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번 7월부터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 건축물로 등록된 시설만 이주 노동자의 숙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의 숙소가 아닌 경우에는 한 달의 시정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됐으면 이주 노동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하면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여기까지는 제도고요.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그게 유예 기간을 거쳤는지 시정 기간이 끝났는지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되었는지 그러면 자기가 내 숙소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건축물이 아니니까 적법한 이주 노동자의 숙소가 아니어서 나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소 문제도 인권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 사업주분들과 이주 노동자 모두 부담이 됩니다. 이제 숙소를 강화시키고 개선시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숙소 이용 시설 숙소비를 더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 모두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서 결국에는 제조업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들이 외국인을 고용을 하고 있지만 농업에서는 농업 경영체 또는 어업 경영체만 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즉
개인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주는 여유가 있으니까 숙소를 조금 시설에 맞추어서 갖출 수 있는 거고, 열악한 사업주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업주는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기에는 이거는 꼭 농업만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저도 관련 소식을 들었던 게 이제 동해안 쪽 거진항이라든지 뭐 고진항, 이렇게 그 몇몇 항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 이주 노동자들의 단체 숙소가 있습니다. 이제 항구에 있다 보니까 항구 근처에서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각 사업주에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숙사 형태를 뭐 기존 농어촌 지역의 폐교나 폐숙박업소를 활용해서 조금 활용하는 방법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많이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민 중에서도 이제 노동자들 뭐 차별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뭐 방역 문제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발표문에 기재한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한 3차 백신 접종 계획에도 보면 이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준은 그냥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똑같이 접종 신청을 하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전 예약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전 예약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주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 당일 최소 그 다음 날까지는 일을 아마 쉬어야 될 텐데, 이 사업주들이 과연 이 부분을 허락을 해주고 동의를 해줄지, 그런 부분이 또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주민들 관련, 이주 노동자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책들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단순히 용두사미로 끝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 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 못지않게 기존에 이제는 모든 어떤 정책들, 제도들이 다 외국인들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제도들의 인권적인 부분을 조금 담당자가 계획하고 시행하면서의 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아니면 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 담당관이나 인권 담당 부서에서 그 인권적인 분야에서 이 정책이,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철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신, 또 저도 정말 미처, 또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도소지역의 이주 노동자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정말 감사하다는 말 대신하면서 정리는 그냥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문강 다문화 지원팀장,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우리 또 관련 부처이기도 하고 수고가 많으신 분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시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장 김문강입니다. 전라북도에 이제 다문화 지원 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125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이런 그 중앙부처의 국비 사업은 14개가 있고요. 전라북도 특화 사업은 13개가 있습니다.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27개 사업을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 쉼터, 다누리 콜센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협회장님께서 법무부 외국인 복지센터가 전라북도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이주민이 많은 기초단체에 설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무부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유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요. 인구수 논리에 맞서서 항상 전달 체계가
필요성을 그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타도와 비교해서도 다양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주민의 인권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크게는 두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서, 전라북도 생활에서의 한국 생활 적응, 지역사회 적응이란 분야와 우리 도민이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수용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 적응 부분은 사실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 지역사회 생활에서는 당연히 의사소통 증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또는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예방교육 등 다양한 알기 위한 교육이 지원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들이 지역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누리 콜센터나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육과 정보 제공을 잘 한다고 해서 이주민의 생활이 편하고 매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법률 지원이 항상 지원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방송이나 잡지,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 개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방송 다정다감을 매주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고요. 다문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이주민이 강사가 돼서 지역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출신구 언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의 이제 이지훈 협회장이 얘기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로 해서 기존의 이주민만 이용하던 센터가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센터로 변모하다 보니까 이주민에 특화된 그런 정책이 자꾸 축소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특화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이고 그 센터의 종사자를 더 파견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이주민의 체류나 고용 그리고 교육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전국에 한 20개 정도 지금 설치해 놨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전주와 익산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에서는 플러스 센터에 사실은 통번역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필요한 언어의 3명의 통번역사를 전주와 익산 플러스 센터에 지금 파견해서 종사자로 근무시키고 이주민의 생활과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은 그 자료를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 이민자가 예를 들자면 폭력 피해를 당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이 전달 체계 속에서 쉼터나 자립지원금 같은 것이 오래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노동자나 유학생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이런 전달 체계는 현재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김호철 사무국장님께서 기존에 기본적인 법령은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중앙부처나 이쪽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뭐 수요 조사를 한다든가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가 뭐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라북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정말 흔쾌히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이주민에 대한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참 높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일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기쁘게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얀마 출신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물론 뭐 이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나 노동자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가족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유학생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 터지고 나서 학비나 뭐 기숙사비 또는 생활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돼서 이네들을 위한 미얀마 사랑 티셔츠 판매 운동을 한다고 단체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티셔츠 판매를 14,000장 이상 팔았고 판매를 도와드렸고 그 구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돈의 미얀마 유학생이 한 100명 정도 돼서 그네들한테 100만 원씩 1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수익금 3천만 원은 미얀마 현지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의료용품이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곳에 썼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지원한 훈훈한 일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그 단기 입국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이 전라북도에 왔다가 작년 2월에 온 거예요. 그런데 단기 비자로 와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자국에서 자국민에 대한 입국을 거부해서 가지 못한 베트남인 외국인이 한 30명가량이 지금 진안군 성수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단기 비자로 오다 보니까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조금 녹록지 않고요. 교회 초청으로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회들이 뭐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체류 자격을 근로가 가능한 계절 근로자 비자로 변경을 해서 좀 경제적 부분을 도움을 주려고 검토했고요.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하고 같이 검토를 한 예도 있고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안군 쪽에 이제 푸드뱅크나 뭐 이런 쪽 연결해서 그네들에게 이제 생필품을 전달한 예도 있고 진안군 그 거주하고 있는 성수면 면사무소에서 또 뭐 생활 키트를 전달한다든가 하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 협력과 다문화 지원팀이 외국인 주민 지원과 다문화 가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만을 전담하는 뭐 전달체 이게 조직이 필요하다. 100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그 중앙부처와 저희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관 팀장님, 현재 전라북도 이주민 인권 정책, 인권과 관련 정책을 좀 소개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유튜브 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제언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좀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질문도 좀 들어왔고 그런데 근데 우리 김호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이런 데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 홍 의원님한테도 이러한 포럼을 좀 더 열도록 좀 정책적으로 부탁한다 이러한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또 반대의 의견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늘 있죠, 같이. 그래서 이주민 인권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이주민 여성들이 그 국적 취득을 위한 그 위장 결혼을 해서 굉장히 피해를 겪는 내국인들도 있다. 이런 이제 또 그 현실의 한 측면을 또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다음에 또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의 글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어쩌면 우리가 포럼을 하는 마무리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준인 님이 쓰신 글을 대신해서 이번 토론의 마무리를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살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보호받지 못하고 결락된 채 지속된다면 자국민의 인권 사업 또한 모래에 의해 지은 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이 결국 우리가 한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윈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해준 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토론의 그 마무리 멘트로 대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시간상 또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자님, 토론자님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질문과 그런 댓글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고생하셨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세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지역 어쩌면 종합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인권 거버넌스에 관한 전체 회의입니다. 4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